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금투자에 대해서 다뤘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은투자에 대해서도 좀 다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은투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은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번 영상에서 금투자는 ETF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은투자도 그러면 ETF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은투자는 ETF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금 살까 은 살까도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금 살까 은 살까 이것부터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먼저 가격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값도 금값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히려 금보다 더 많이 올랐죠. 여기서 은의 첫 번째 특징을 아실 수 있는데요. 바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큰 이유는 각각을 원하는 사람들, 즉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금은 대표적인 귀금속이자 안전자산입니다.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커질 때 찾는 자산이죠. 극단적인 경우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헐값이 될 수도 있지만 금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금 수요는 귀금속 수요가 절반 정도, 그리고 투자용 수요가 한 20% 정도, 그리고 10% 정도는 산업용 수요라고 집계됩니다. 반면에 은은 금만큼의 안전자산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과 달리 은 수요의 절반 정도는 산업 관련 수요입니다. 은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나 5G 장비, 그리고 전기차 부품 등에도 은이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미국 대선과 관련지어 보면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전기차나 태양광 관련 투자를 늘릴 텐데 그러면 은 수요가 늘고 따라서 은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은의 두 번째 특징은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첫 번째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산업용 수요가 많으니까 경기에 민감하고 또 경기에 민감하니까 변동성이 크겠죠. 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은을 주목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경기가 반등할 때는 은 수요가 늘 거고 따라서 은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가 반등할 때는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반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 하락기에는 자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고 경기가 반등할 때는 더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은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만약 우리가 경기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요. 금 살까 은 살까 세 번째 포인트는 금과 은 가격의 괴리율입니다. 골드 투 실버 레이쇼, 금은비라고도 부르는데요.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가령 금은비가 100이라면 금 1온스와 은 100온스가 같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은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금과 은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최근 30년 데이터를 보시면 금은비가 상당히 들쭉날쭉하지만 통상 최근 10년의 평균치인 69배를 웃돌면 금이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래프에서 올 3월을 보시면 이 금은비가 한때 114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오르고 산업 수요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봐서 금 가격은 떨어진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은비는 어느 정도냐? 최근에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은비가 지금 74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금은비를 기준으로 보면 은의 저평가 상태는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은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은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은 실물, 실버바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은 통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은 ETF나 ETN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은은 ETF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금은 ETF를 하지 말라면서 왜 은은 ETF로 하라고 하느냐? 가장 큰 차이는 금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면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은은 이런 거래 창구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 투자는 금 투자와 상당히 거래 방법이 비슷합니다. 은 실물인 실버바는 동네 금은방이나 은행, 증권사 등에서 실버바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실버바를 거래하실 때는 10% 안팎의 부가가치세와 7%가량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아무래도 은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금보다는 수수료가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실버바를 샀을 때 은 가격이 17% 이상 올라야 본전이라는 거죠. 다만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은 가격의 상승을 믿는 초장기 투자자시라면 실버바를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버바는 골드바와 다르게 더 변색의 우려가 커서 관리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은 은 통장입니다. 금통장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은 계좌를 개설해서 여기다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국제 은 시세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하는 통장인데요. 0.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금보다 역시 비싼 3.5% 수준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과 똑같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금통장과 다르게 실버바로 실물을 인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은통장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ETF보다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은 ETF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금보다는 은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품 수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은에만 투자하는 국내 ETF는 한 개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은선물 H인데요. 이 마지막에 붙은 H, 이제 다들 아시죠? 바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해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ETF의 수수료는 0.68%로 다른 주식형 ETF들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은 실물 거래나 은 통장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시가총액은 1,830억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일반 개인이 거래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에 상장한 은 ETF도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건 아이쉐어즈가 운용하는 SLV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운용 상품은 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지만 이 ETF는 실제 은을 삽니다. 그만큼 은 가격을 잘 반영하고 있고요. 선물을 거래할 때 생기는 롤오버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TF 운용 보수는 0.5%로 앞서 말씀드린 삼성운용 상품보다는 저렴한 편이고요. ETF 규모는 139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6조가 훨씬 넘죠. 때문에 거래하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주당 가격도 보시면 26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소액 투자하시기에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미국에서 ETF를 살 거냐, 한국에서 ETF를 살 거냐, 세금 같은 일반적인 차이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정리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만 은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저번 시간에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은 가격은 금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환을 해지한 상품이 상승 국면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편이 변동성을 더 낮출 수는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또 원하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